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관찰하되 그 방식에 차이를 두었죠. A그룹은 하루 3시간씩 다양한 자기계발서를 읽었습니다. B그룹은 하루 30분씩만 읽되 읽은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A그룹의 독서량은 B그룹의 6배가 넘었지만 B그룹의 소득 상승률은 평균 4.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지식은 부를 예측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식의 행동 전환율이 부를 결정한다. 이 말은 곧 많이 아는 사람보다 조금 알아도 실행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책을 읽을수록 가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책 읽기가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버드, 스탠포드, MIT의 연구들은 꽤 냉정한 결론을 내립니다. 책은 뇌를 행동이 아닌 상상으로 채웁니다. 즉, 읽는 동안 뇌는 이미 성취했다고 착각하죠. 이건 행동하지 않는 뇌를 만드는 치명적인 착시입니다. 첫째, 뇌는 읽는 순간 이미 보상을 받는다. 하버드 뇌인지과학 연구소는 독서 중인 사람의 뇌를 fMRI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책에서 성공, 성취, 부의 이야기를 읽는 순간 뇌의 보상회로벤트럴 STRIATUN가 실제 성공했을 때와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즉, 읽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듯한 착각을 준다. 이건 도파민 착시 효과 다퍼마인 일루전라고 불립니다. 읽기만 해도 뇌는 만족합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이미 성취감을 느끼죠. 이 때문에 많이 읽는 사람들은 실행력이 떨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뇌가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행동을 귀찮은 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데이비드 맥클리랜드 교수는 이를 지적 도파민 루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사람들은 배움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배운 것을 쓰지 않는다. 둘째, 뇌는 행동보다 이해를 선호한다. 스탠포드 행동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이해했을 때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건 진화의 산물이죠. 원시 인류 시절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순간 뇌는 쾌락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선 이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은 많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은 결국 지적 소비자로 살아갑니다. 즉, 정보는 먹지만 에너지는 소모하지 않는 존재. 이들은 읽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이해의 영역은 커지지만 실행의 영역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이 늘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현실은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 책은 뇌를 행동 모드에서 공상 모드로 전환시킨다. MIT 인지과학 연구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 주목했습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멍 때리거나 상상할 때 활성화됩니다. 즉, 현재 행동이 아니라 생각 속 시뮬레이션을 할 때 작동하죠. 독서를 할 때 바로 이 네트워크가 강하게 켜집니다. 책 속의 인물, 성공, 드라마틱한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 뇌는 그 경험을 가상으로 실제처럼 느끼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게 실제 행동과 완전히 같은 보상 회로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결국 읽는 순간 이미 행동 후에 쾌감을 경험해버리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수록 이제 뭔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한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건 학습된 무력감과 비슷합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행동은 멈춰 있습니다. 뇌가 이미 결과를 맛봤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현상은 실제로 세계적인 CEO들의 패턴에서도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진짜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그들은 한 권을 깊게 읽고 바로 실험한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다만 읽은 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일론 머스크도 비슷합니다. 나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지만 진짜 배움은 공장에서 실패 속에서 일어난다.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하죠.
지식은 읽는 것이 아니라 돌려 쓰는 것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왜 정작 현실에선 약할까? 이건 의지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신경심리학 연구팀은 지식을 입력할 때와 행동을 실행할 때 뇌가 전혀 다른 회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읽을 때 활성화되는 곳은 전두엽 피질, 즉 이해와 분석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반면 행동할 때는 운동 피질과 보상회로가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두 회로가 동시에 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많이 읽을수록 분석 회로는 강화되지만 행동 회로는 약화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수록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좀 더 준비가 필요해. 이런 지적 의심이 늘어나죠. 결국 그들은 완벽한 이해가 되기 전까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역설입니다. 첫째, 책은 뇌를 분석 중독자로 만든다. 스탠포드대 행동과학자 켈리 맥고니걸 켈리 머가너걸은 의지력의 과학 더 윌파워 인스팅크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의지를 마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해는 통제의 착각을 주기 때문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일 현실을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더 알아야 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생각에 덫에 갇힙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뇌는 행동 대신 분석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건 마치 운동을 안 하고도 헬스 유튜브만 보며 운동한 기분을 느끼는 것과 같죠. 행동 대신 이해에 도파민을 주면 뇌는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없는 독서는 뇌의 행동신경을 퇴화시킨다. 둘째, 부자들은 읽기보다 실험을 중시한다. 빌 게이츠는 한 해 수백 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은 충격적이었죠. 나는 책을 지식을 얻기 위해 읽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읽는다. 즉 그에게 독서는 입력이 아니라 트리거입니다. 책은 행동의 출발점이지 결코 종착점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 역시 말합니다. 읽은 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잡음이다. 그들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실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독서량과 부 사이에는 직접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실험 빈도와 부 사이에는 0.87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얼마나 빠르게 검증하느냐가 부를 결정짓는 핵심이죠. 셋째, 진화적으로 인간은 행동보다 지식 저장을 선호한다. 이건 뇌의 본능 구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뇌는 정보를 저장해야 살아남는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먹이, 위험한 동물, 부족의 규칙을 기억해야 했죠. 그래서 뇌는 기억력에 보상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동을 하기보다 정보를 쌓는 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이 본능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지식을 쌓는 건 여전히 쾌감을 주지만 이제는 그게 생존이 아니라 지연 딜레이를 만들어버리죠. 스탠포드 진화심리학자 로버트 세폴스키는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은 정보를 먹고 행동을 굶는다. 즉, 책은 당신의 본능을 자극하지만 행동 본능을 억제한다. 그래서 읽을수록 아는 게 많지만 움직이지 않는 뇌가 됩니다. 넷째, 책이 완벽주의를 자극한다. 하버드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준비가 완벽해야 움직인다. 지식을 많이 쌓다 보면 항상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실행 전에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식의 부작용입니다. 뇌가 불확실한 행동을 불안으로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일수록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실행을 즐깁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끝났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실행이 곧 준비다. 그는 행동하면서 배우고 실패하면서 수정합니다. 이게 진짜 행동형 학습 액티브 러닝입니다. 하버드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하이에는
이런 사람들을 실험가형 뇌익스페리멘털 BRAIL라 부릅니다. 그들은 배우지 않고 부딪히며 배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뇌는 이미 실패 정보로 재해석되어 있으니까요. 다섯째, 책은 뇌를 소비자 모드로 고정시킨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지적 소비 인털렉추얼 컨섬푸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소비재라는 거예요. 읽는 순간 쾌감을 주지만 소비가 끝나면 다시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 책을 찾습니다. 이 책이 정답일까? 이번엔 제대로 바뀔까? 그렇게 정보 쇼핑을 계속하죠. 결국 책은 변화의 도구가 아니라 위로의 도구가 됩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지식 소비자는 많지만 지식 투자자는 드물다. 지식 소비자는 읽고 만족하지만 지식 투자자는 행동에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투자자에게만 보상을 줍니다. 하버드대 행동과학연구소는 책을 읽는 방식이 부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구분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읽느냐가 아니라 읽은 후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지식을 수집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책을 도구툴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버드의 실험에 따르면 책을 읽은 뒤 바로 행동 계획을 적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동 실천율이 640% 높았고 1년 후 실제 소득 성장률이 3.8배 높았습니다. 즉, 부자들은 책을 시작점으로 쓰고 가난한 사람은 책을 종착점으로 쓴다. 첫째, 부자들은 지식을 저장하지 않고 순환시킨다. 워런 버핏은 하루의 80%를 독서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가 읽은 걸 모두 외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읽은 내용을 바로 판단과 투자 결정에 연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명확히 보기 위해 정보를 정렬한다. 즉, 그는 지식을 머리에 쌓지 않고 현실과 끊임없이 연결시키며 회전시킵니다. 하버드 신경과학자 마이클 포즈너는 이걸 인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을 읽은 뒤 그 정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거나 말로 정리할 때 뇌의 전전두엽과 운동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지식이 행동 패턴으로 저장된다고 하죠. 즉, 읽은 걸 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실행하는 루프로 돌릴 때 그 지식이 돈을 버는 신경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둘째, 부자들은 요약보다 실험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책을 읽고 나서 요약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읽은 내용을 바로 테스트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책에서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이 실제 세상에서 맞는지 실험한다. 그는 로켓 추진학 기초를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엔지니어들에게 설계 실험을 시켰습니다. 책을 정보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실험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죠. MIT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긴 시간 간격이 24시간 이내일수록 실행 확률은 76% 높아지고 기억 지속력은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즉, 부자들의 독서법은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읽고 연결하고 실험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부자들의 뇌는 불완전한 지식을 선호한다. 하버드 신경경제학 연구소는 불확실한 지식에 도전할 때 뇌의 보상회로가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완벽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할 때 오히려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탐험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인류는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행동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에서 보상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먼저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걸 즐깁니다. 반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모르는 걸 두려워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위험인식 능력이 예민해지거든요. 그 결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덜 움직이고 덜 아는 사람들은 먼저 행동합니다. 이건 하버드의 유명한 실험에서도 입증됩니다.
MBA 학생들에게 완벽한 정보와 불완전한 정보를 각각 주고 투자 시뮬레이션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불완전한 정보 그룹이 평균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즉, 완벽히 아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 넷째, 부자들의 독서는 행동을 위한 트리거 시스템이다. 제프 베조스는 책을 읽을 때마다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거기에 단 한 문장을 씁니다. 이건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독서법입니다. 그들에게 독서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결정의 촉매입니다. 읽은 즉시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 트리거 시스템인 거죠. 하버드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덴 ARIELY는 이런 사람들의 뇌가 즉시 실행 신호 회로를 강하게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로가 켜지면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즉, 부자들은 책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읽자마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부자들은 책보다 사람에게 배운다. 하버드 MBA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A- 그레이드 스튜던츠 레드 북스, C- 그레이드 스튜던츠 하이어 A- 그레이드 스튜던츠. 즉, 어급 학생은 책으로 배움을 쌓지만 C급 학생은 사람으로 시스템을 만듭니다. 워런 버핏도 늘 말합니다. 나는 책보다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배운다. 그는 매일 회사를 돌며 직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대화하며 책에서 얻은 이론을 현장에서 검증합니다. 결국 책은 지도일 뿐이고 진짜 배움은 현장이라는 땅을 걸으며 생기는 경험입니다. 하버드 행동심리학자 피터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학습은 머리가 아닌 손에서 시작된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현실에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역설적인 사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목적지로 쓰지만 부자들은 지식을 출발점으로 쓴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책을 통해 얻은 정보는 24시간 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기억 효율이 80% 이상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뇌는 이건 쓸모없는 정보라고 판단해버리죠. 결국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지식이 머리에 머물고 현실로 흐르지 않습니다. 첫째, 지식의 목적은 행동 강화다. 스탠포드 신경경제학 연구소는 지식을 행동으로 바꿀 때 뇌의 도파민 회로가 새로운 패턴으로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읽은 내용을 적용할 때 뇌는 이건 생존에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해당 지식을 장기 기억록 (텀 메모리로) 저장합니다. 하지만 행동 없이 읽기만 하면 뇌는 그 지식을 일시적 쾌락으로 분류하고 단기 기억 (텀 메모리로) 버립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10%는 읽은 걸 기억하고 90%는 행동으로 체험한 걸 기억한다. 결국 부자는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적용의 속도로 승부를 봅니다. 둘째, 부자들의 뇌는 지식의 복리를 만든다. 워런 버핏은 매일 같은 패턴으로 독서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매일 읽은 내용을 투자 판단에 곧바로 적용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복리처럼 쌓인다. 단 행동이라는 이자가 붙을 때만.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뇌의 신경망은 두꺼워지고 빠르게 연결됩니다. 이를 시냅스 강화라고 부르죠. 즉, 읽은 걸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 지식은 속도를 얻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복리 효과 컴파운드 날러지입니다. 하지만 책만 읽는 사람은 지식을 쌓지만 연결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이어지려면 연결이라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죠. 셋째, 진화적으로 인간은 배우는 척을 좋아한다. 하버드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행위 자체를 보상으로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배우는 척만 해도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하지만 부자들은 이 본능을 거스릅니다. 그들은 배우는 척보다 움직이는 척을 먼저 하죠. 그들은 불완전한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합니다. 왜냐면 불완전한 행동이 완전한 이해보다 낫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지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움직인 사람보다 이해가 불완전해도 먼저 실행한 사람이 실제 성취 확률이 5.6배 더 높았습니다. 즉, 행동은 지식의 완성이다. 넷째, 지식을 부로 전환하는 뇌 루틴 3단계. 하버드 스탠포드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루틴은 단 3단계로 요약됩니다. 1인풋 15분 읽기. 읽되 한 번에 많은 걸 담으려 하지 말 것. 한 문단, 한 개념이라도 좋다. 중요한 건 오늘 이걸 어디에 써먹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2 프로세싱 5분 연결. 읽은 걸 현실에 연결시켜라. 이에 이 개념을 내 일상, 내일 내 돈에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 과정에서 뇌의 전전두엽과 운동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3 액션 10분 실험. 그 내용을 아주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겨라. 이게 지식돈으로 전환되는 핵심 순간이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2단계를 21일 반복하면 지식이 습관화된 행동회로로 고정된다. 5째, 결론책은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깊게 써야 한다. 하버드 행동경제학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식은 행동할 때만 자산이 된다. 부자들은 많이 읽지 않습니다. 대신 읽은 걸 현실에 적용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의 절반을 독서에 쓰지만 그의 진짜 일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읽은 책 중 단 한 문장이라도 자신의 사업에 연결될 수 있는지 기록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다음 날 바로 공장 바닥에서 실험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책을 쓴다. 자기 인생 위에. 핵심 요약. 읽는 순간 뇌는 이미 보상을 받아 행동 동기가 떨어진다. 부자들은 책을 트리거로 써서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불완전한 지식으로도 움직이는 뇌가 성공한다. 하루 10분의 읽기 연결 실행 회고 루틴이 지식을 복리로 바꾸는 시스템이 된다. 결국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지식을 쌓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부를 쌓는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